네,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적분 활용하는 거는 크기, 넓이랑 위치, 속도, 가속도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자, 우선 넓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넓이라는 게 길이를 적분한 거였다. 그쵸? 네. 그래서 요런 fx가 있어요. fx를 a에서 b까지 그냥 정적분하는 거랑 넓이를 구하는 거랑 다르죠. 여기 면적이 만약에 여기가 10이랑 여기가 2다. 그러면 그냥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적분 자체가 이 길이를 촘촘히 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x축 아래쪽이니까 y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그렇기 때문에 둘이 계산을 해보면 아래쪽은 음수고 위쪽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총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2 해서 총 마이너스 8이 적분이 되고요. A에서 B까지 넓이는 다 양수로 그냥 요 면적을 다 플러스로 계산하는 거죠. 즉 절대값 fx를 적분한 거랑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랑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면적을 더하면 10이랑 2랑 더해서 12가 돼요. 이렇게 넓이랑 적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넓이는 무조건 절대값을 붙여서 다 플러스로 계산을 해야 되고, 넓이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x축이랑 만나는 점을 보고 구간을 나누어서 적분을 하죠. 그래서 음수 부분은 양수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곡선 fx와 x축 사이 넓이 a에서 만약 b까지 있으면 이것을 절대값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고요. 두 곡선 사이 넓이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a에서 b까지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서 한쪽으로 옮기면 얘도 3차 함수, 얘도 3차 함수죠. 그럼 한쪽으로 옮기면 새로운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fx랑 gx랑 이렇게 같다고 해놓고 이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한쪽으로 옮기면 개수가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즉 fx-gx인 새로운 hx가 그림이 그려지고요. 여기를 이거 둘이 이렇게 빼면 fx-gx는 0 이렇게 되죠. 즉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예요. y는 0, y는 요 그래프 해서 요 x축과 여기 사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에 여기 근이 C라고 했을 때, 그럼 이때는 여기서 여기 위에서 밑에 거 뺀 거가 되겠죠. 위에서 밑에 거를 뺀 거 A에서 B까지는. 그래서 A에서 B까지는 위에 초록색 fx에서 gx를 뺀 거가 넓이가 되고요. 그 다음 C에서 D까지는 위에서 밑에 거 빼면 gx에서 fx 뺀 거랑 같겠죠. C에서 B까지는 위에서 밑에 거 뺀 거. 이렇게 둘이 구분해서 요 사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그냥 한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hx를 만든 다음에 A 중간이 C죠. 중간이 C고 여기가 B. 예, 그러면 A에서 C까지는 요게 그냥 hx예요. 요거 둘이 뺀 거.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졌어. 여기서 요거 뺀 거. 자, 그러면 이때는 A에서 C까지,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fx가 아니고 hx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당연히 양수로 나올 거거든요. 여기 음수로 나오잖아요.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면 사이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 두 개를 뺀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항상 이제 두 곡선 사이 넓이는 여기서 이거 아무거나 뭐 gx에서 fx를 빼도 돼요. 그래서 함수 하나로 만들고 x축과의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뭐가 더 위에 있고 뭐가 더 아래에 있고 그런 것보다 그냥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 넓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요, 어느 그래프에 대하여 대칭이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y는 x와 원래 함수 fx, 그 다음에 역함수는요, 요게
아이고. 예, 역함수가 되는데요. 자, 그럼 요거 사이 요거 넓이를 구하려면 이거 역함수를 구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원래 함수와 y는 x 사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돼요. 원래 함수 fx와 y는 xy 넓이, 요 넓이 있죠.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이 전체 넓이가 됩니다. 이 역함수 절대 구하지 마세요. 항상 역함수가 나오면 y는 x를 자동적으로 떠올려주면 돼요. 자, 그 다음 2차 곡선인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거는 우리 2차 곡선이면 공식이 있었죠. 육상 공식, 그거를 이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ax제곱으로 시작하고요. 어떤 함수는 bx제곱으로 시작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밑에 거 빼면 새로운 함수가 되죠. 새로운 함수에서 a-bx제곱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함수가 되고요. 여기 두 개 근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같다고 한 다음에 근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결국 x축이랑 새로운 함수 으로 시작하는 이 넓이 구하는 거랑 같거든요. 얘랑 얘랑 같게 되어 쌤 요거를 좀 작게 그렸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육상 공식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6분의 큰 근 빼기 작은 근 하고 여기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무조건 넓이니까 양수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요거 예제 한번 볼게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네, 그러면 새로운 함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2차 아래로 블록, 하나는 위로 블록이죠. 요거 근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옮겨서 2x제곱 마이너스 2. 예, 요게 새로운 함수겠죠. 요거를 그러면 hx라고 하면 네, 요렇게 되네요. 그럼 결국 여기가 x축이면 새로운 함수 hx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 넓이가 아까 요런 넓이랑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바로 공식 사용해서 6분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 2 하고 큰 근 빼기 작은 근 2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3분의 2의 세제곱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차 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할 때 요 넓이는 4분의 5, 요 넓이는 8이래요. 예, 이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얘는 뭐야? 적분한 거의 절대값이죠. 그럼 우선 적분을 해보면요. 뭐가 될까요? 4분의 5랑 얘는 8 부분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8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입니다. 그쵸? fx에 절대값 붙인 게 아니고요. 먼저 적분하고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32 절대값이니까 4분의 27이 되겠죠. 네, 2번. 아이고, 요거는 지우면 안 되는데. 자, 2번 볼게요. 요것도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분리해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절대값 fx dx랑 빼기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 dx. 네, 얘네를 볼게요. 요거는 절대값 붙인 거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죠. 그러면 이쪽 이게 위로 가서 요 부분은 뭐가 돼요? 4분의 5랑 그냥 8이랑 더하는 거예요. 그쵸? 빼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적분하는 거죠. 적분은요, 요 위에 부분은 4분의 5고요. 요 아래 부분은 네,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4분의 5 더하기 8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8 요거 분배 16이 됩니다. 네, 차이점을 잘 보고 해줘야겠죠?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도형의 넓이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2차 함수네요. 육상 공식 쓸 수 있겠죠?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요 넓이죠. 그러면 6분의 큰 근 빼기 작은 근 5의 세제곱 곱하기 앞의 계수 의 절대값 1 이렇게 해서 6분의 125가 되겠습니다.
네, 2번 볼게요. 2번은 세제곱이겠네요. 요거는 좀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자, 그럼 x축과의 교점인 근을 구해야 됩니다. x축이 y는 0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인, 그러니까 y는 얘네랑 y는 0과의 교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랑 둘이 같다라고 놓아야겠죠. 네,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봤더니 둘둘 묶어지네요. 이거는 0에서 보니까 이렇게 둘둘 묶어보면요. 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묶으면 또 x 마이너스 1, 공통으로 x 마이너스 1이 보이죠? 그러면 얘네 그대로 쓰고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요 밑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1, 2. 네, 그래프는 대충 그려주세요.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요. 예, 맨 앞에 계속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부터. 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끊어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는 여기. 예, 그냥 요거 그대로. 예, 요거 그대로 그냥 하면 되겠죠? 그리고 1에서 2까지는 적분하면 음수가 되죠. 근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요 마이너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플러스가 되겠죠. 1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적분을 해보면요. 이거는 요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뺏겨서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4분의 1) 1 넣고 빼기 마이너스 2 넣고 해도 되는데 쌤은 한꺼번에 할게요. 1 4제곱 빼기 마이너스 2의 4제곱. 네, 요렇게요. 1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8. 1제곱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1 빼기 마이너스 2. 요렇게. 빼기 얘네는 4분의 1. 이거는 괄호를 쳐야겠네요. 그쵸? 얘는 16. 2의 4제곱 빼기 1의 4제곱. 15. 또 3분의 1. 그냥 이거 부호를 그냥 한꺼번에 바꿀게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3분의 1 하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 7. 그 다음에 플러스 2 하고 제곱 빼기 제곱 3 빼기 이거 분배해서 2 빼기 1 이렇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5, 얘도 마이너스 4분의 1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 요거 두 개 계산했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9, 얘는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6, 12 마이너스 4, 8. 이렇게 되고요. 얘네 통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45 하고 4, 49 이렇게 되고, 얘네가 120이죠. 예. 그래서 49 빼면 1, 7, 6분의 71 이렇게 나오네요. 예, 좀 계산이 좀 복잡하죠. 선 위의 점, 3차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 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이 위의 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접점이 1,2고요. 그 접점에서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1 나오면 되죠. x는 1에서의 기울기니까. 네, 요거 미분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2x고 1 나오면 1이 되겠네요. 그럼 접점이 1,2고 기울기가 1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서 x 플러스 1. 네, 요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와 y는 x 플러스 1.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고 뭐 여기가 1,2다. 그럼 요거 요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겠죠. 그림은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려도 되지만. 자, 그러면 얘네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교점을 구해야겠죠. 얘네 둘이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게 그러면 새로운 함수 hx라고 보고, 네,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둘둘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되죠. 그럼 요거 제곱이 돼요. 예. 자, 그럼 1에서 중근을 가지고요. 이렇게 여기가 hx인 거예요. 예.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 요 부분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 함수 그냥 그대로 예. 이거 그냥 적분해도 되는데 혹시 알아챘나요? 얘네 둘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 그러면 뭐만 살아남는다? 우함수인 짝수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얘는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하고 2배로 해주면 되겠죠. 네. 요럴 때 써먹을 수가 있겠죠. 물론 계산한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지만 계산하면 3분의 4. 예. 식이 복잡하고 계산이 많을수록 실수하기가 좋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4번 볼게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네, 3차랑 2차죠. 이것도 물론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새로운 함수 두 곡선 요거 두 개 교점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hx는 x제곱 마이너스가 아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네 이렇게 되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0 조금 위에 0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해놓고 새로운 hx 최고차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 예.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그냥 계산 문제니까.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양수로 바꾸려면 여기 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플러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쵸? 요거 주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37이 나와요.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a, 여기를 b, a 대 b가 1대 1이에요. 네, 이때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돼.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같다. 근데 a를 모르니까 교점도 모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2차 곡선이 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이용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하여 대칭이죠. 자, 1대 2예요. 그럼 여기 면적이 1, 여기 전체 면적이 2인데 반으로 가르면 뭐예요? 1, 1 이렇게 되죠. 여기 넓이가 같은 거예요. 여기 넓이가 같으면 0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결과가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과가 0이 되겠죠. 네, 여기는 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 즉 x는 1 이 축이에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된다 를 이용을 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뭐가 된다? 0이 된다. 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0에서 1까지 1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0 그러므로 a는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네,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네,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 우리 앞에서 배웠죠. 위치를 t에 대한 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 t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데요. 만약 위치를 xt라고 하고 속도를 vt라고 하고 가속도는 at 뭐 st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위치를 미분하면 t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였죠. 그러면 거꾸로 속도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또 가속도를 t에 대해 적분하면 또 속도가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위치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게 위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그러면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3 그리고 가속도는 미분하면 2 그럼 이렇게 적분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요 적분상수 c 요거는 나중에 따로 주어지겠죠. 그쵸? 그리고 이 속도를
요렇게 속도를 절대값을 씌운 거, 즉 크기만 있는 것을 속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속도를 알면 적분을 해서 이제 위치를 아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위치가 아니라 위치 변화만 알아요.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속도를 알면 위치 변화만 안다 라는 거. 속도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y절편 마이너스 3 기울기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고, 네, 그러면 이때 속도에서의 부호가 뭐랑 같을까요? 운동 방향이랑 같죠. 그래서 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운동 방향이 거꾸로고요.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속도를 만약에 0에서부터 여기 10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요. 적분을 하면 정적분 0에서 10까지잖아요. 여기 면적이 만약에 2고 여기 면적이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10만큼 간 거죠.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결국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10, 8. 즉 정적분을 하면 위치 변화만 알아요. 그래서 원래 위치가 중요해요.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을 해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위치 변화량이랑 이동거리랑 위치랑 얘네가 다 다른데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적분하면 되죠.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A에서 B까지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고요.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 변화량은 8인데 이동거리는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10만큼 갔죠. 이동거리는 10이에요. 이거는 넓이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넓이 개념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네, 위치 변화량 이동거리.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이에요. 위치 변화량 자체가 위치가 아닙니다.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위치가 5다.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5에서 8만큼 위치 변화량이 됐으니까 13이 되겠죠. 네, 그거를 생각을 해서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0에서부터 여기가 2, 여기가 5, 여기가 2, 여기 면적은 2고 여기 면적은 4. 이렇게 될 때 5초 처음 위치가 3이래요. 3에서부터 출발했대요. 원점이 아니라. 네, 그러면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동 거리는 2 더하기 4. 그냥 넓이 개념이죠.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4만큼. 그래서 총 6이 됐고요. 5초 동안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양의 방향으로 2,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 그냥 정적분한 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냥 적분하면 돼요. 이동 거리는 면적,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프 그려서 끊어서 구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5초 후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위치가 3이었는데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1이 되겠죠. 네, 요것을 잘 구별을 해줘야겠죠. 예제 2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될 때 다음을 구하여라. 원점이래요. 그럼 처음 위치가 0인 거예요. 자, t는 4에서의 위치. 자, 우선은 위치 변화량을 구해볼게요. 위치 변화량을 구하려면 요거를 적분을 해야겠죠. 0에서 4까지 우선은 위치 변화량을 구하려면 속도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건 1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려가지고 0에서 4까지 요 그래프 그려서 면적으로 해도 됩니다. 예, 이거 얘네 둘이 면적 똑같겠죠? 그쵸?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0이에요. 예, 실제로 적분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0에서 4까지 16 빼기 16 0이죠.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넓이 개념으로 바로 그래프 그려서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 위치가 0이었으니까
P의 위치는 0이에요. 그러면 1에서 5까지 위치의 변화량 1에서 5까지 요거는 실제로 뭐 해야 될까요? 예, 적분을 해줘야겠죠. 예, 적분을 해보면 1에서 5까지 2t 마이너스 4 t제곱 마이너스 4t 1에서 5까지 24 빼기 16 네, 위치 변화량은 8이 되겠네요. 대표 6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t초의 속도래요. 항상 그래프가 뭐를 의미하는지 ft인지 뭐 f't인지 잘 보고 해주세요. 자, 속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렇게 부호가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뀌죠. 예, 운동 방향 바꾼 횟수는 총 몇 번일까요? 2초, 4초 총 2번이겠죠. 그쵸? 예, 총 2회가 되고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예, 걸리는 시간 네,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다시 위치 변화량이 0이어야 돼요. 그쵸?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려면 어디예요? 여기 면적 똑같은 거 맞아요? 자, 그럼 여기 4초일 때 4초일 때 돼요.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아니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2초일 때 방향 틀어서 음의 방향으로 요 면적만큼 갔다가 다시 여기 이때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 P가 출발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네, 7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그럼 요 면적을 다 더해야겠죠. 이거 적분하지 말고 그냥 면적으로 해주세요. 얘 밑변 2, 높이 2니까 넓이가 2. 여기도 넓이가 2. 그리고 여기는 3, 여기는 1. 요 우리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7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양의 방향 2, 음의 방향 2, 양의 방향 2. 2 더하기 2 더하기 4. 네, 8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네,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처음 위치가 2예요. 속도로 던져 올린 얘네의 속도가 요 식만 잘 보면 돼요. 요 식이랑 처음 위치 잘 보면 되고요. 예. 그러면 2초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자, 그럼 위치 변화량부터 알아야겠죠? 위치 변화량. 2초 동안 0에서 2까지 요거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9 t제곱 플러스 49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4.9 곱하기 4 요거 49t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49, 36, 4, 46 마이너스 19.6이랑 얘는 98 빼기 19.6 예, 그러면 요것은 78.4가 되겠네요. 그쵸? 19.6 요거를 빼면 자, 그러면 위치 변화량이 이렇게 되니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높이가 결국 위치를 말하죠. 처음 위치 2 더하기 78.4라서 80.4가 돼요. 즉 여기가 2m인데요. 지면으로부터 2초 동안 이만큼 올라갔죠. 여기가 78.4.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요 총 높이니까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 자, 최고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물체가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방향을 바꾸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운동 방향을 바꿔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결국 운동 방향 이게 바로 속도의 부호가 되죠. 그래서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되니까 그때는 속도가 0인 t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네, 속도가 0인 거. 네, 즉 49-9.8t가 0인 t를 구해주면요 5예요. 즉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몇 초이다? 5초일 때예요. 그럼 5초일 때 높이를 구해주면 돼요.
그죠? 5초일 때의 높이는 처음 위치 더하기 0에서 5까지 위치 변화량 적분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아까처럼 똑같이 이거 적분하면요 뭐가 나오냐? 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던진 지 10초 후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 네, 요거는 실제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요 VT 그래프를 그리면 Y절편 49, X절편이 T절편이죠. 여기는 얘네가 5가 되죠. 그런데 10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예, 그쵸? 요거 움직인 거리는 결국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넓이가 49 곱하기 5 나누기 2 얘도 49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결국 49 곱하기 5 해서 245가 되겠네요. 요거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네, 요렇게 해도 되고 0에서 5까지 5에서 10까지 이렇게 따로 구해도 되고요. 아까 얘네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정적분을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0에서 5까지 면적을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그쵸? 예. 물론 여기 던진 지 2초 후 이때도 이 넓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구해도 되지만 이때는 그냥 적분으로 하고 0에서 5까지는 딱 넓이 구하기 좋은 모양이죠. 예. 요거 그냥 그대로 49 곱하기 5 나누기 2 요걸로 해서 2를 더해줘도 됩니다.